네,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장유린아입니다. 오늘 고은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일일 MC로 나섰습니다. 황금 변지재계 여러분들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 많이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먼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 그래프부터 보시죠. 시장 체력 여전히 약합니다. 인플레 우려와 옵션 만기 등 우리 시장이 조마조마한 하루 보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 상존하게 되면서 코스피 하락 출발, 다행히 외국인이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하락폭을 축소했네요. 종가는 2,924선에서 0.1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일중 그래프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움직인 코스닥의 일중도요. 오늘 하락과 상승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있는 흐름 보여줬는데 다행히도 게임주, 배터리 관련주 하드캐리했죠. 코스닥의 상승 전환 성공, 952선에 안착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동향 점검하겠습니다. 돌아와라 외국인 외친 어제 시장, 제 목소리를 외국인이 들은 걸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862억 원가량을 매수하면서 오늘 1,300억 원이 넘는 또 개인들의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옵션 만기로 인해서 최근 주식 대량 사들였던 기관 투자자들 매도세가 나타나며 또 상승을 방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네요. 코스닥의 수급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옵션 만기 때문에 변수 작용된 것 같습니다. 기관은 239억 원 매도를 했고요.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이 물량을 실어줬다라는 점은 코스닥의 상승 전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의 상황들 점검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함께 하실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소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별이 보인다. 자, 별별 이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눈부시고요. 저는 이분을 때문에 오늘 이분 덕분에 이렇게 안경을 같이 썼습니다. 커플룩 하려고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좀 이렇게 써봤는데 어떤가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급등스타입니다. 네, 오늘 만기일이었는데 이 게임주들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시장에서 이 TV 앞에서 또 종목 상담 또는 종목을 받아가시기 위해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간절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각오를 다지면서 방송에 나왔는데 이 시황을 보고 있으면 게임주에 올라타야 되나 아니면 미국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실적 잘 나오는 애들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게임주 찾아니 빠질까 봐 무섭고 그러한 분들 굉장히 잘 오셨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 밈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수급 좀 몰릴 수 있는 종목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멘탈 케어 해주실까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좀 개인적으로 빼빼로데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1111%의 수익률을 여러분께 안겨드리려고 이렇게 좀 뇌물을 준비했어요. 아이고. 자, 빼빼로 뇌물 네. 1111%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꼭 좋은 종목으로 1100%의 수익률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빼로데이여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포털 검색창에요. 슈팅 스탁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죠. 그러면 저희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별이 반짝반짝 여기에 급등스타 전문가님 노란 바 보이시죠? 여기를 바로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또 QR코드도 있습니다. 핸드폰에 또 스캔을 해주시면 여기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그럼 링크 뜰 거고요.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별별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던 중국 전략물자 히토류 가격 연일의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히토류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채굴, 재련 분리, 쿼터 관리가 강화되면서 이제 중국이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들고 가봐야 되는 걸까 아닐까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 하나씩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MPC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본주 우선주
잘 갔습니다. 슈팅만 보더라도 12.84%까지 높게 오른 모습 확인됩니다. 두 번째로 영어테크도 있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영어테크가 연일 또 관련 주원에선 탑픽주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11,150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오늘 11.36% 슈팅 쏘아 올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비즈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 뭉쳤다. 이제 F4들이 뭉쳤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첫 배터리 동맹을 벌인 건데요. 이 도원결의가 과연 실현화가 돼서 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18곳이 참여했기 때문에 시너지는 더욱더 윈윈 효과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배터리의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일원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또 개발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만큼 관련주들 들썩였습니다. 살펴보시죠. 관련된 흐름들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도 점검해 드렸듯이 관련주들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게임주들이요. 계속해서 날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래 게임주? NC 상한가, 그래프톤을 최고가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사 가져왔습니다. 코스피 부진 속에서 게임 산업의 신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NC소프트는 서비스를 이제 선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장중에 상한가 안착했고요. 또 게임주 강세 속에 크래프톤 상장 이후 최고가 기록합니다. 흐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탄력이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78만 6천 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상한가 시원하게 안착한 모습 나타났고요. 크래프톤 살펴보시죠. 살펴보시면 역시나 최고가입니다. 오늘 11.46%까지 올라가면서 54만 원 선 터치했습니다. 이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토류입니다. 야, 연일 가격이 최고가다. 특히 11월에 20%나 쭉 올랐어요. 보복성 원자재 가격 그러면 이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런지 우리는 또 이게 좀 더 테마성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봐도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달 전부터 제가 이제 중국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좀 그렇지만 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슈몰이, 즉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아니면은 종목이 상승이 나와주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이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 위주로 좀 종목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겠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망설이느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좀 큰 이슈가 있었죠. 11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이후에 증시를 모두가 관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또 다른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연준이 말했던 거랑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감들이 시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매수한다 하더라도 증시 강하게 반등 나와주지 않고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이 지루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항상 하시는 말씀 뭐냐면 미국 증시 연일 사상 최고가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뭐 기업들 실적 발표 잘 나오면은 사상 최고가 간다. 우리 증시도 기업들 실적 뭐 나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걸 조금 바꿔야 돼요. 사실 나오려면 진작 반등이 나왔어야 됐지 지금 테마주 장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실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장세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장세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국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디커플링도 더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거가 아닌가,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머징 마켓에서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금리 인상하면 뭘까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시장에 뿌려줬었던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 신흥국에 뿌려줬던 자본들이 선진국으로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강달러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외국인들 수급 이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달러 보시면 뭐 최근에 뭐 물론 얼마 전에 전산에 오류가 있어서 1,200원 선까지 가긴 했지만 뭐 1,2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1,700원,
1170원, 뭐 1180원 선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반등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현재 뭐 이머징 마켓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결국에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보셔야 되겠죠. 자, 금리 인상의 시기를 결정하는 건 원자재입니다. 현재 지금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뭐냐?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결국에 미중 무역 갈등이 길어지게 되면 이 중국은 원자재를 무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국발 인플레 관련주도 조금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10리터에 얼마 안 하던 요소가 지금 뭐 10만 원까지 폭등했다. 물론 정부에서 손을 써서 빠르게 보급이 들어오면서 또는 만들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한국 가보시면 지금 트럭들이 10시간 동안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소를 넣기 위해서는 10시간씩 지금 대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물류 대란과 관련된 이슈도 정지가 된 게 아니고 심지어 지금 뭐 나와주고 있는 이슈, 뭐 마그네슘이 공급된다, 공급 부족이다 등등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주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흐름들 보시면 자, 증시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업종 차트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 코스피 지금 현재 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 대비해서 강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증시가 역배열인데 종목은 정배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슈팅이 나와주는 종목이 증시 대비 강력한 종목이겠죠. 몇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해화학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에서 비료 수출을 제한하겠다. 요소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나와버리게 되니까 실질 수혜주로 40% 이상대 상승 한번 나와줬었고요. 뭐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이 원자재 관련주들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한번 삼아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매력적인 측면들이 너무 많았고 수급 들어오는 대로 좀 보자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 이슈 볼게요. 폐배터리 재활용을 좀 위에서 뭉쳤다. 아무래도 좀 큰 기업들이 다 뭉치고 아무래도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관련한 중소기업들도 역시나 낙수 효과를 받을 거고요. 그죠. 우리 투자자들은 더 받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그쵸. 되거든요. 워낙 또 이 테마주로서 네. 자극적이기 때문에 뭐 현대, 뭐 LG, SK 뭐 너무나도 유명한 대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이슈가 뭐 배터리, 뭐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배터리처럼 뭐 네.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정말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뭐 종목들 급등하는 경우를 뭐 좀 연구를 해보면 시장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이 급등을 한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급등한 종목들이 많죠.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50년도에 뭐 1,000조가 넘어가는 시장 규모를 또 분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뭐 NFT, 메타버스 쪽도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실 때 이 시장 규모가 큰 사업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600조 원 이상, 2050년도에 규모 6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산업이고요.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을 좀 예시로 드리면 좀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슈팅스타 방송 나와가지고 뭐 에스트래픽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린 이력이 있어요. 뭐 이 구간에서 드렸었고 단기간에 무려 3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모멘텀은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침투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갖춰줘야 되겠죠. 그만큼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큰 사업이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모멘텀이 주어졌을 때 시장에서 단기간에 이러한 슈팅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멘텀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던 IT캐스트도 동일한 구간에서 한번 30% 이상대 강세 나와줬었고요.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최근에 테슬라가 LFP 배터리 쪽으로 전환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KC를 필두로 해서 테슬라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와줬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니켈을 필두로 해서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가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LFP 배터리 쪽으로 방향성을 돌린 것인데, 폐배터리는 뭐냐면 다 쓴 배터리에서 니켈을 뽑아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니켈을 확보하는 거죠. 즉
이 LFP 배터리 쪽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성장이 나와줄 수 있는 산업이 폐배터리 쪽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ESG 경영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뭐 6, 7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국내에 있는 전기차가 여러분들 17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2025년도에 30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국내를 돌아다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산업들 당연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오늘 장에서도 영화테크, 뭐 파워로직스 종목들 급등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련주까지 다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좀 정리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게임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게임주가 좀 강세 계속 지속될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이제 안 하겠지? 이제는 더 이상 안 가겠지? 했는데도 계속 갑니다. 그래서 네.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사실 진짜 지금 시장에서 게임주나 NFT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 빠지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은 또 왕따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안 한 사람들은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눈치 보는 상황이고 다른 거 들어가려니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고 굉장히 불안하고. 조금 이 양갈래로 나뉜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게임주가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이 섹터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뭐 게임이 매출이 잘 나오게 되고 NFT와 관련된 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NFT만 묻어 있으면은 모든 종목들이 다 가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밈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밈이라는 단어가 사실 주식시장에서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네, 여쭤보려 했어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흔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밈이라고 하면 유행처럼 그냥 이 종목을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라는 종목도 뭐 40%, 50%대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이력도 있었고 최근에 테슬라가 $1,000조 이상대까지 올라간 것도 단순히 테슬라를 보고 매수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보고 매수하는 즉 이런 것이 이제 밈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밈 현상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게임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LFT와 관련된 이슈 무조건 크지만 지금 너무 고점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고점에 들어갔다가 괜히 부러지게 되면 한국 BNC 빠졌던 것처럼 또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밈 현상이 다음으로 옮겨갈 그죠? 게임주로 몰렸던 자본들이 다음 섹터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다음 섹터가 어딜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과거부터 밈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섹터가 바로 정치 테마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인맥주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정책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올해만 보더라도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밈 현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H&M 이 종목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죠. 구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이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물동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전 세계 선박들이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 해운운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5,000원짜리 종목이 5만 원까지 무려 1000%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게 단순히 해운운임이 올라가서 올라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정책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세계 5대 해운 강국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진해운이라는 굉장히 큰 해운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해운 데이터가 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경쟁사, 뭐 협력사 다 외국 선박들한테 뺏겼죠. 근데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해운재건 5개년 정책이라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었고 대놓고 이제 H&M을 조금 밀어줬었죠. 그 결과 이 정책 수혜주라는 게 밑바탕 되게 되고 해운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무려 5,000원 하던 종목이 5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 수혜주였고 H&M 올라가니까 사야지 하는 이 밈 현상이 바탕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M 올해 1000% 올라간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밈 현상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전에 뭐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 BNC라는 종목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2년 동안 굉장히 좀 극심히 앓다 보니까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서 정책 수혜주라 볼 수 있겠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을 때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경구용 치료제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닥에서 700% 이상 올라간 것도 밈 때문이다. 사실 한국 BNC를 매매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무작정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밈이다. 솔직히 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뭐 본다 하더라도 사실 올라갔다 빠지잖아요. 근데 이 종목 계속 올라가요. 왜? 무작정 사는 이 밈 현상 때문에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그거의 본질은 정책 수혜주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와줬다. 뭐 한 종목만 더 보자면 여러분들 최근에 너무나도 좀 친근했던 종목이죠. 한전기술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지금도 올라가요. 그죠? 바닥에서 무려 1000% 이상 올라가요. 400% 이상 갔어요, 여러분. 이게 왜 올라갔느냐? 원전 기대감 아니죠. 탈원전 폐지와 관련된 정책 수혜감. 그러니까 원전 찍어야지 한전기술 가자 이런 식으로 이 밈 현상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정책 수혜주로서 밈으로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수혜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밈 현상으로 100% 200%가 아니라 5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내년에 벌써 대선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선에 맞춘 정책주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선 후보 2명의 공통적인 정책이 뭐냐? 바로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정책이죠. 즉,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상승폭이 다시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요. 이 특별 방송에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이러한 파동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정책 수혜주 한 종목 공개해 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무료 방송 입장하시면 그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분출 직접 타이밍입니다. 자, 그런 종목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에 요렇게 또 검색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슈팅 스타 여기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가 뜰 거고요. 상단 클릭하시고 밑으로 하단 스크롤 내리시며 노란색 바 보이시죠? 방송 예정 여기를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시장의 이슈들 정리했으니까 특별 종목들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들을요,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가 특히로 시장에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죠. 3분기 실적 부진에도 상한가 안차, 바로 NC소프트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후 NFT 키워드인데요. 내년 블록체인과 NFT 결합한 게임 시장에서 이제 선보일 거다. 이런 계획을 내놓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세 나타났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견고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카카오페이 살펴보겠습니다. 저 거래소 입성했어요. 한 게 어제 같은데 11월 출사표를 던진 카카오페이가 시장만 좋았습니다. 상장일 23만 원까지 올랐는데 우하형 곡선 쭉쭉 보내주면서 장중에는 14만 원까지 장중 신저가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 손실을 냈다. 적자 전환이 났다라는 이야기에 또 고평가 논란까지 있는 카카오페이, 그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카카오페이 이제 시작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파이팅!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생소하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 입성했거든요. 살펴보시면 반도체 부품 관련 업체인데요. 공모가 2배 2만 원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어머나 웬일입니까? 바로 또 하락 전환하며 차익 실현 물량 출회로 오늘 종가는 15,900원, 거의 20% 급락입니다. 자, 이 종목도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낮부터 갑작스러운 급등 웬일입니까? IMBC가 그 주인공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살펴보시면 2013, 2010년 3월 6일입니다. 무한도전에 출연한 최규재 씨의 무야호 NFT가요. 1억 원에 낙찰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다 NFT에 환호를 하면서 오늘 20% 급등 5,77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장주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낮지만요. 반도체 업황 악화에 대한 부진 그리고 부진한 흐름들은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요. 69,900원. 도대체 우린 7만 전자 언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상황들 하나씩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 하나씩 추려봤는데요. 몇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NC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을 좀 특징주로 고르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NC소프트가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가준 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만큼 이제 오늘 시장에서 NFT 및 게임주가 얼마나 강세를 보였는지 좀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리니지2M과 관련된 출시 이슈도 있지만 사실 너무 과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이 종목이 상한가가 가서 과연 내일 시장이 어떨까도 좀 굉장히 많이 궁금을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나 크래프톤이나 어느 정도 이제 실적도 나와주고 어느 정도 이제 협력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투기성으로 인해서 급등세가 나와줬다. 물론 이제 이 구간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출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줬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 강세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지금 증시를 굳건히 잡아주고 있었던 게임주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증시 전반적으로 휘청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게임주에다가 주목을 하실 게 아니라 이 다음으로 수급이 이어질 때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정책 수혜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사실 게임주라고 하면은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와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주를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 좀 조언을 드리면 게임주는 대작이어야 돼요. 무조건 카카오 게임즈 오딘 대작이죠. 그다음에 뭐 위메이드 이번에 대작 하나 나왔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같은 대작이 나와주지 않으면 게임주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봤고요. 다음 종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좀 떠올랐을까 살펴봤는데 와, 이 종목입니다. IMBC.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네. 무야호 외쳤던 그 종목에 또 NFT 관련해서 1억 원 낙찰 받을 만한 좀 그런 가치가 있는 이슈였었던 건가요? 사실 제가 땀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땀이 더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1억 원에 무야호가 판매된다는 거는 그러게요. 좀 많이 와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NFT가 팩트를 안 짚어주는 게 뭐냐면 NFT 하잖아요. 근데 NFT가 어떻게 유명해지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NFT는 미술 거래에 NFT가 사용이 됐다. 이 미술품의 값어치가 더 올라간다. 이 이슈 때문에 NFT가 유명해지게 됐고 게임사들이 NFT를 활용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가게 된 건데 사실 미술품 거래가 활발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사실 이제 소득 공제 때문에 미술 경제가 활발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어치 대비해서 보관하기가 너무나도 쉽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 하나 사게 되면 이 세금을 감면받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미술테크 많이 그죠? 했잖아요. 미술테크 많이 했죠. 그죠? 어차피 미술품이야 뭐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값을 더 올려서 세금을 깎아 먹을 수 있을까? NFT를 붙이면 값어치가 2배 뛰니까 거기서부터 NFT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NFT가 한 테마가 된 건데 이제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 IMBC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설명을 하자면 MBC입니다. MBC 자회사인데 이 무야호가 1억 원에 낙찰됐다고 종목이 올라온다? 정말 투기성이 심한 시장이고요. 단타로 대응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NFT 테마주들 조금 옥석 가리기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NFT라는 키워드만
슈팅이 쏙쏙쏙 그 키워드만 들린다면 계속 잘 가는데 사실은 IMBC라는 점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또 국민주잖아요. 삼성전자. 이제 69,900원인데 7만 원 단까지는 그래도 가까스로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너무 박스권이에요. 사실 삼성전자가 이만큼 버텨주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지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변동성이 없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삼전이 버티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전체적인 뭐 반도체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가 왜 반등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AMD, 인텔 등등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메타버스 NFT 테마주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뭐가 수혜를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반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메타버스 진짜 하려면은 반도체가 정말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관련돼가지고 미래 비전을 좀 많이 내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10% 이상대 급등이 나와주고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들 미국장에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이러한 이제 반도체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주어졌다. 단순히 대한민국 시장에서 NFT를 조금 끼고 예를 들어서 뭐 아침 햇살이 NFT 한다 그러면 아침 햇살 관련주도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올라가는데 이 삼성전자야말로 진정한 메타버스 수혜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멘텀 좋으니까 좋은 흐름 나오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익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시장에 이렇게 차가운 냉기를 전문가님은 비껴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신원종합개발이 와 2등으로 70%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캠트로스가 102.56%, 세 자릿수, 신원종합개발이 72.47%. 와, 실합니까? 뉴는 48%고요. 알티캐스트도 42%, ST래픽이 이 종목 안에서 43%, 34%가 그냥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는 점이 여러분들 이거 보고도 믿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 정말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DPC에 대해서 하나씩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33%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는요? 항상 주식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잡으면 안 되지만 늘 맞는 거는 공통점을 찾으면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다들 아시는 종목들이 있죠. 리비안 관련주들, 뭐 대원화성, 에코캡 이런 종목들, 그 종목들 먼저 차트 한번 보면 사실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는 상관없이 일단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종목이 올라간 건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들, 직접 수혜주들 또는 간접 수혜주들이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무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왜? 리비안이 상장하는데 여기다가 시트를 공급한다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다라든지 에코캡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종목은 300%가 올라갔습니다. 왜? 이 종목이 단순히 뭐 동네 구멍가게에다가 뭐 장사하는 애들이 아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에다가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비안의 후속주를 찾는 것도 좋지만 바닥에서 다음 상승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그죠? 뉴욕 증시의 상장 가능성이 부각되는 종목의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상승 파동이 다시 나와줄 수가 있겠죠. 데칼코마니 마냥. 그 종목이 바로 DPC였다. 뭐냐? 이 종목 그랩 상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의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그랩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그랩이 상장하게 됐을 때 이 분명히 뭐 공모가 대비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분 가치가 부각받아서 이 종목의 자산은 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합병을 하게 됐을 때 단순히 DPC의 전자랜드 판매량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이 투자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구간에서 말씀드려갖고 3거래일 만에 무려 35%의 상승이 가능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으시면 주식시장에서 너무 어렵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이러한 수익을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매도를 하고 지금 뭐 재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시장 차트랑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업종 차트 지금 바닥으로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전저점 이탈 흐름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60, 20 이동평균선 안에서 이격도 좁혀주면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죠. 저는 충분히 제가 잡았던 종목들과 동일한 흐름이죠.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 물론 뭐 이탈되더라도 여기서 들어왔던 캔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손바뀜 현상 한번 나와줬고요. 계속 횡보하면서 그랩 상장 모멘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차 파동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 뭐 전고점까지 뭐 다시 가도 되니까 이 종목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은 수익 나올 수 있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쭉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 날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10월 6일에 얘기하셨던 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승률이 48.21%, 그러니까 거의 48% 이상이 슈팅이 난 건데 볼게요. 내일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론칭합니다. OTT 관련주도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데 이 종목 그냥 들고 가도 될까요? 내일 좀 궁금해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일 이게 과연 재료 소멸이 될지 아니면 더 터질지는 이제 시장이 결정을 해줄 건데 우선 앞서서 애플 TV가 너무 심심했죠. 맞아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좀 더 관심사가 올 수는 있는데 갭이 뜨면은 뭐 피해야 되겠지만 갭이 안 떠주면 한번 붙어볼 만한, 한번 시도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내일 디즈니 플러스 런칭하죠. 근데 지금 고민하는 게 갭 안 뜨면 시도해볼 만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드렸던 구간은요. 바로 여기란 말이죠. 이 구간. 제가 어떻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느냐. 간단해요. 자, 10월 6일 여기서 추천드렸죠. 자, 여기서 공통점을 찾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넷플릭스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라갔죠. 버키 스튜디오. 이 종목 여기서 동일한 구간이죠. 무려 186%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흥행시키면서 이러한 상승 파동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쇼박스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동일한 변동성을 보여줬다. 근데 얘네들 따라잡기에는 너무 무서워. 그러면 다음에 뭐가 있을까? 다음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네? 오리지널 콘텐츠 흥행하는 거 아니야? 누가 판권 갖고 있지? 뉴가 가지고 있죠? 뉴 변동성 적어요. 들어가 보자. 충분히 찍어볼 만하죠? 어떻게 되느냐? 바로 40%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통점을 찾아서 다음 이슈를 찾아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갭만 안 뜨면 한번 시도해볼 종목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캠트로스도 보겠습니다. 캠트로스 살펴보면요. 지금 8월 25일에 얘기하셨는데 102.56%. 제가요, 최근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종목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익률이 100% 이상의 종목을 거의 오랜만에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광이에요. 저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네.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오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쉽지가 않은데 정말 쉽지 정말 않아요. 이게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거의 뭐 3개월 만에 100%면 투자할 만한데 지금은 좀 5일선을 좀 이탈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좋아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손절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60선, 이 60선까지 여유롭게 손절가를 잡아놓고 이 안에서 언제 매수하든지 60선을 손절가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뭐 성격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빨리빨리 뭐 반등 나오는 이걸 기대할 수는 있는데 여유롭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종목이 상승 파동 나와줬을 때 60선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죠? 20선 타고 쭉 가다가 최근에 이번에 한번 60선 안으로 들어가 준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60선 이탈 안 하고 반등 나와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노릴 것이냐? 그냥 이 안에서 가볍게 손절가 60선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추천드려서 100% 이상의 변동성 나왔지만 정책 수혜주들, 필수 인프라 관련주들 뭐 100%, 200% 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구간 안에서 매매하셔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구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NX 보겠습니다. 요 종목도 사실은 왔다리 갔다리 급등감이 심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대 약세네요. 11%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11월 5일 최근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관심주로 얘기하신 이 종목 지금은 살짝 꺾였거든요. 이 기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좀 숨고르기로 봐도 괜찮을런지. 눌림목 같아요. 그렇죠. 눌림목 같은데 사실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움직여서 저는 오히려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갈까 봐요. 그것도 있지만 재료 소멸 쪽으로 네. 들어가는 건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네요. 정치 테마주들이 아주 난리법석을 떴습니다. 아주 널뛰기를 하고 그런 변동성 보여줬었는데 다행히 이 종목이 정치 테마주들 하락했던 것처럼 급락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방 더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남았다. 대선 주자들이 2명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 종목은 그 두 분의 이제 정책에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죠? 부동산 정책 수혜주인 가구 관련주다. 이 가구란 뭘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집을 지어지면 당연히 가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들어갈 수 있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반등 나와줘서 N파로 급등 한번 나와줄 것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이 더 남았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한 발 딱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입니다. 9월 24일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상승률이 와 이게 72.47%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안에서 2위입니다. 2위. 관심주 안에서 2위인데 계속 잘 가요. 최고가가 14,850원이에요. 장중에 최고가를 찍었어요, 오늘. 네, 그래가지고 그죠? 저는 내일이 물론 금요일이라 좀 시장이 사람들이 매매를 잘 안 하지만서도 좀 기대됩니다. 전고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올라가서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추천드린 당시가 이때입니다, 그죠?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10몇 % 정도 급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눌림목 주고 60선 지켜주다가 급등이 한번 나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총합 7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주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한 방에 나와줄 수 있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게임주에 몰리는 수급들은 다 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치 테마주를 지금 밈이 옮겨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묻지마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무시무시한 수급들이 지금 정치 테마주들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에 이 신원종합개발이 바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단거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50%, 6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바닥에서 이러한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정책 수혜주들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원종합개발도 정치 인맥주 플러스 부동산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부동산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이 신원종합개발보다 훨씬 더 많이 급등할 수 있고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정책 수혜주 딱 한 종목 골라놨습니다.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신원종합개발 70% 간 것보다 더 좋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싶은 분 저요 이렇게 외치고 계신 분 계신다면요. 속 마음속만 딱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바로 이제 실행에 옮기시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뜰 겁니다. 상단에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사이트에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밑으로 스크롤 내려주세요. 방송 보기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밑에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원 종합 개발의 뒤를 이을 후발주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또 종목을 알아보는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황금별 잡아라입니다. 자, 오늘 또 들고 오신 황금별이 될 만한 종목 무엇일까요? 역시나 이제 부동산 정책주를 맛보기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맛보기. 한국가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구 해요. 얘기하신 이유가 있네요. 그죠? 이제 NX도 제가 한번 추천드려갖고 좋은 상승이 한번 나와줬는데 동일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차트 보시면 이전에도 대선 주자나 정책 관련된 이슈 때문에 거의 뭐 바닥 대비해서 100% 올라오다가 최근에 시장 때문에 조정 받았는데 방향성 돌려줄 수 있는 거래량 나와주면서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주자들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로서 수급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왜 가구냐 하필이라고 그러니까요. 말할 수가 있는데 한샘 보시면 대표적인 가구 관련주죠. 근데 바닥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 가구 파는 기업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왜 NX와 한국 가구는 살아있을까요? 왜요? 정치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업종과 대비해서 테마주로 살아남은 겁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간에 매수세가 싹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 손절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목표가는 10,000원, 라운드 피겨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500원까지. 여러분들 6,500원까지 보시면 대선 관련주 매매할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또 10,000원, 손절가 6,5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황금별을 잡아라. 슈팅스타 계속해서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듣는지 궁금하다. 주제 뭐였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 전해주시죠. 사실 부동산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하면은 뭐 건설사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큰 건설사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정책 수혜주로 엮여주는 이 부동산 정책주들은 정말 세게 갑니다. 뭐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정말 강하게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월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상한가, 점상, 그다음에 뭐 3연상까지 점상으로 3번 갔고요. 그다음에 상한가 간 다음에 쭉 밀리긴 했었는데 바닥권에서 무려 50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차트가 아니라요. 올해 12월에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왜 올라갔느냐? 정치 인맥주였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된 종목, 그죠? 이 부동산 관련주 플러스 이 정책 대선 주자의 관련주였기 때문에 500%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신세계건설이라고 신세계건설.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나와줬던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정책, 그죠? 대선 주자와 관련돼서 또 부동산 정책주로 엮여주면서 이 종목도 다이렉트로, 그죠? 와, 200%, 너무 150%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이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선주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주들 밈을 싹 가져와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게임주도 지금 못 잡겠다, 아니면 다음에 수급 들어갈 테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정책주들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대장주가 난 뭔지 모르겠다. 대장주를 찍어야 가장 큰 수익 나는 거 아니냐. 그 대장주를 바로 이 온라인 공개 무료 방송에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참여하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분출 2022년 대선에 임박되고 있을 때 대장주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하세요. 슈팅스타 기업. 그리고 클릭하시면 빠르게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밑에 방송 보기 노란색 바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11시 10분부터 또 급등스타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황금 별지기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내일은요 또 아나운서 고멜 아나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